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피디의 김용민입니다. 오늘 오전 환경운동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동물환경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살처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자, 2003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살처분된 닭, 오리 등 가금류는 2,500만 마리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가금류는 121마리 뿐입니다. 2,500만 마리 가운데서 확인된 가금류가 121마리 뿐이라는 겁니다.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만 키우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무차별적인 살처분을 이제는 그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류 인플루엔자 무차별적 살처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동물보호단체지요. 카라의 전진경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큰데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경남 밀양 모안면의 닭 사육문과 양계장에 있는 닭들이 자루에 담긴 채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루에 담긴 닭을 나르는 차량도 쉴 새가 없습니다. 살처분이 시작된 이 농장은 지난달 30일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인된 농장과 2km 거리입니다. 규정상 매몰 처리는 발생농가 반경 500m 안에서 실시하게 돼 있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곳에서 길러든 닭도 땅에 묻었습니다. 어제가 6만 수까지 했고 오늘 남은 게 한 4만 수 남은 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도 AI 발생 농가와 3km 위험지역 내에 있는 오리 25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멀쩡한 닭을 묻어야 하는 농장주나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4만 수 남은 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도 AI 발생 농가와 3km 위험지역 내에 있는 오리 25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멀쩡한 닭을 묻어야 하는 농장주나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37개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예찰 활동 강화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찰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다 보완할 그런 사항이라 그렇게 보고요.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발생한 4차례 AI의 원인을 모두 철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오는 철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선제적 방역 등은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양상을 보이는 이번 AI 사태 또한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방적 살처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방적 살처분과 학살의 차이가 무엇인지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한 이 살처분 동향을 보면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카라의 전진경 정책 담당 이사. 네. 자, 바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예. 정부가 1999년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을 일종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3km 안에 있는 가축은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해서 요즘 이런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의 이런 살처분 어떻게 결정이 돼서 이루어지는 조치인지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정책 담당자 한 명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이 살처분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은요. 예. 이 평소에 이 방역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게 약간 질병 의심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리가 폐사를 했다던가 닭이 폐사했다던가 산란율이 평소보다 떨어지게 되면 예. 그거를 그 지역 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감시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리나 닭이 예를 들어 AI 증세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네. 아직 확진이 되기 전에 예. 일단 500m 반경의 농가와 예. 발생 농가는 물론이고요. 예. 거긴 기초자치단체장이 살처분을 명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하에서 바로 살처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아하, 예. 그리고 이제 3km 반경으로 그럼 굉장히 여러 농가가 있을 수 있고 이미 3km 정도 되면은 이제 수만 마리 단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의 결정 권한은 아니고요. 농식품부 가축방역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살처분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은 예방적 살처분이 전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문회의에서 이 지역의 살처분이 결정이 되면 감염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마리수가 몇 마리가 됐든 바로 살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약간 500m 정도 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3km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농식품부의 중앙정부로 가축방역협의회 자문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만약에 결정을 하면 농민은 그냥 반항 없이 저항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게 명령이 내려오면 반드시 살처분을 해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예. 이게 사실상 이 시스템이 살처분에 불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보상 금액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살처분했을 경우, 살처분했을 경우에 그냥 살처분하고 농민이 일방적으로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살처분을 그렇습니다. 해주면은 정부가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심 증상이 발견됐을 때 농가가 먼저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발생 농가를 하더라도 시세액의 80%를 보상을 해줍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AI가 발생한 농가인데 인지를 못했을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고를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신고를 안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거의 안 해줘요. 20%만 보상을 해주게 돼 있죠.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시세의 100%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농부들 같은 경우도 이게 생명을 죽이는 건데 쉽게 결정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내 오리들은 건강하니까 안 죽이고 싶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예. 이 주변에 따가운 눈총이 있고요.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이거 병이 번지면 책임질 거냐 이런 식의 그렇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AI에 대한 공포가 많이 강조되어 왔고, 이게 막 거의 뭐 공포 수준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살처분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저항할 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살처분에 응하면은 농민에게 얼마만큼 보상이 되는지, 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만약에 발생 농가일 경우에는 신고하면 80% 이렇게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살처분에 응하면은 그럼 100% 이렇게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요. 예. 뭐 판로가 없다든가, 예. 우리가 뭐 다른 걸로 사실 아플 수도 있잖아요. 예. 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다른 질병에 감염됐다거나, 네. 판로가 없어서 뭐 고민하던 농부 같은 경우, 아주 비도덕적인 경우는, 예. 뭐 차라리 AI라도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예,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되면. 예. 예, 시세의 100%로 그냥 오리들을 싹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농민들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또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자, 많은 국민들은 살처분은 끔찍하지만 그래도 뭐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말고는 뭐 확산을 막을 방도가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 그 AI 발생했을 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살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거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AI 신고된 게 지금 20개, 2월 2일 집계되어 있는 걸 보니까 20개고 이제 그중에 3건 빼고는 확진이 되긴 했어요.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좀 이 AI 발생한 이 문제,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다루어 왔고, 예. 지금까지 왔는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 살처분이 안 된다는 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3년에서 2004년도에요, 이 WHO, 그 다음에 UN 식량농업기구 FAO, 그 다음에 OI, 국제수역사무국이요, 여기에서 처음에 그 동아시아 쪽에 AI가 완전히 창궐을 했을 때요, 아주 공격적 살처분을 권했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불에 태워 죽이고 땅에 묻어 죽이고 산채로 죽인 동물, 그때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억 4천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1억 4천만 마리. 1억 4천만 마리. 네, 1억 4천만 마리 살처분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AI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처분해서 이 바이러스를 지구상에서 없애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이 동아시아 지역 쪽으로 중국, 뭐 베트남, 태국 이런데 우리나라도 거의 풍토병화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2, 3년 단위 사이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05년에 2003년하고 2004년에 그런 너무나 처참한 걸 이제 경험한 이 국제기구들에서는 이 조류 독감을 이런 살처분하는 방법으로는 차단 방역에 한계가 있다고 이미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 등 그런 차선적인 그런 방안들을 권유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끔찍스럽고 여기 동원되는 공무원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살처분 보상금 지금 국비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국민 세금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 진천군에서는 이 살처분 보상금 100% 국비 지원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새누리당 의원 한 분은 살처분 보상금 국비 전액 지원을 또 검토하겠다고 또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국민들은 이 방법이 우리는 싫고 생명 존중 사상에 위배돼서 이 방법 말고 다른 걸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꼭 동물권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AI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이 너무 피폐해져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개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서 예방 접종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백신입니다. 근데 왜 그런 거는 그동안 안 해왔나요? 이게 백신으로 하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뭐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요.
지금 이제 이 백신이 이 예방적 살처분으로 차단 방역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그 근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 백신 자체도 이게 하나의 차선책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런 그 공장식 축산이 이 모든 이런 비극의 주범이기 때문에 예. 그 공장식 축산 이 자체를 폐기를 하고 예. 건강한 다고리를 키우고 우리가 그런 건강한 다고리를 꼭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에 이렇게 막 그냥 땅에 생매장에서 죽이고 이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예. 차선책으로 백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 백신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지금 그 건강한 개체들이 예. 면역을 갖고 있는 개체들이 70-80% 이상이 되면은요. 예. 그 질병이 더 이상 확산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주장은 어느 지역이 AI가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서 막 그 살처분 한다고 막 인력 장비 동원해갖고 막 언제 그런 살처분 해본 분들도 아니잖아요. 예. 막 살겠다고 날아가는 다고리 잡고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나고 애들은 또 막 때로 죽어가고. 예. 그러고 뭐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뭐 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트럭에다 사내들 실어가지고 막 가다 붓고 하잖아요. 예. 그게 더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네. 어느 지역에 지금 그 AI가 발생이 됐다. 예. 그러면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처럼 예방적 살처분 하지 말고요. 예. 물류하고 사람의 이동 제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띠로 그 효과적인 백신을 쫙 접종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이 방역 차단막을 애들도 살리고 생명도 존중하면서 형성을 해보자 이제 그런 의견이고요. 예, 지금 애들이라 하면 닭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애들은 닭오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네. 그 또 우리 동물보호단체니만큼 또 네. 닭오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시는 차원에서 애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백신을 접종하면은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 뭐 그런 게 소문처럼 번졌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구제역으로 우리가 그 정말 그 돼지가 얼마나 지능이 높습니까? 예. 또 그 정말 생태 같은 동물들을 정말 다 생매장에서 죽였잖아요, 솔직히. 그랬죠. 예. 근데 그때 그 구제역 당시에 끝까지 그 백신 접종을 미뤄왔던 게 예.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는 거. 예. 그 명목뿐인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할 짓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지금 AI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오리나 닭의 생명의 가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오리나 닭의 생명의 가치가 얘네들을 이제 죄송합니다. 오리나 닭을 예. 이런 공장식 축산에서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쉽게 찍어내고 그러다시피 키우다시피 하니까 예. 그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녀석들한테도 주사를 해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거 뭐 한 마리에 뭐 1,500원 하는 거에 백신을 1,500원, 2,000원짜리를 주사를 놔? 예.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이게 결국 우리들한테 얼마나 그 인간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예. 정말 비도덕적인 생각인지 이런 부분에까지 좀 생각이 미쳐야 되고요. 예. 네, 그 지금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에 예. 그 백신이 효과적인 면에서도 검토돼야 되지만 예. 지금 현재까지 뭐 우리가 닭오리를 그 생명의 가치를 취급 안 하고 정말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병 걸리면 갖다 묻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 예. 그거를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저는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꼭 이거를 그 농식품부 뭐 가축방역협의회 이런 곳에서 예.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빨리 시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앞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국제조류보호단체가 한국 정부가 대규모의 집약적 축산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공장식 축산, 이른바 밀집 축산, 이것이 실은 AI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그 공장식 축산을 지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방금 네네. 우리 전진경 이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자, 공장식 축산 이건 사실은 네. 또 어마어마한 비용도 들고 말이죠. 또 네. 요즘처럼 마구잡이로 고기를 생산해야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좀 꿈 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런 공장식 축산을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그 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이런 AI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요. 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막 철새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철새가 우리나라를 이제 중간 기착지로 해서 이동을 하는 거는요. 예. 하도 거대하고 정말 멋진 자연의 웅장한 이치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철새도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옛날에 막 농경을 하면은 이렇게 나달 같은 것도 떨어져 있으면 거기 철새들이 내려서 좀 먹기도 하고, 예. 그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멋있는 아주 이 동물과 공생해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싼 고기를 먹기 위해서 다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주 비근한 예를 우리 그 옛날에 아장아장 논밭 걸어다니면서 논에서 왜 그 오리농법 하잖아요. 예. 예, 이런 아주 독한 그런 농약 같은 거 안 쓰고 예. 오리가 벌레 잡아먹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농사 짓고 그러잖아요. 예. 사실 이게 지금 오리농법도 폐기가 되다시피 했어요. 이 AI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 예. 우리가 싼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도 학대하지만 예. 놓치고 있는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철새가 주범이다 얘기하셨는데요. 예. 지금 뭐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얘기로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자연 철새들한테 그렇게 만연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집약식, 공장식 축산, 거기가 완전히 이런 그 바이러스 배양기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닭이나 오리 키우는 방식은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은 애들을, 그러니까 수직 통합적으로 그 종오리 농장에서 다른 데로, 네. 또는 이제 종계 농장에서 다른 데로 착착착착 다 이렇게 배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전적인 다양성이 없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헛간에 빽빽하게 과밀하게 비위생적으로 키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변이하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닭이나 오리만 땅에 묻어서 죽이면 되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밀집해서 동물을, 그것도 면역력이 약한 동물을, 유전적으로 같은 동물을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해야 되는 게요. 네. 그런 방식으로 키우게 되면은 거기에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바이러스 로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건 결국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네. 그 로드는 우리한테 부담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고 결코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중국에서 몇 명이 죽었는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공장식 축산 폐기 못하면 네.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요. 예. 우리는 게다가 중국, 베트남, 뭐 태국처럼 바이러스 이게 AI가 거의 풍토병화된 그런 나라하고 인접해 있고 우리나라 또한 그렇고 예. 그쪽에서 물류 사람 이동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건강한 개체를 키우는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식 축산을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네, 공장 이건 선택이 축산을 아닙니다. 포기하는 네. 것.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전진경 정책 담당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바닥소리,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닭들의 꿈 날다 중에서 살처분입니다. 몰려온다 AI 조류독감 지방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몰려온다 이눈 방역대
처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선진국은 백신 접종이 살처분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도 정부에다가 백신 접종부터 시키라고 압력을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반값 통닭 같은 거 사 먹는 거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싼 닭고기, 싼 오리고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추려고 동물 복지를 빼앗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불쌍하다고 말하고 반값 통닭 같은 거 먹는다면은 공범이지요. 예. 이런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고요. 맞아요. 한꺼번에 지저분하게 너무 많은 양의 고기로만 취급하다 보니까 병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동물권이라는 표현. 네. 방금 우리 전진경 이사가 밝혔죠. 동물권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요. 사람 복지뿐 아니라 동물 복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사람만입니까? 동물도 그래야 하겠죠. 그 대상이 돼야 하겠죠. 뉴스피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